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경기를 시험 치고, 운 좋게도 등수도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등수로 나왔던 이제 작년 박수민 선생님 수강생입니다. 네, 저는 공부 경력에 보시면 이제 재학생 때 학부 병행 공부를 했다고 적혀 있긴 했는데, 저도 이제 재학생 때부터 임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고, 이제 임용 커리큘럼도 알아보고,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1, 2월부터 보육 실습이 있고, 4월에 교육 실습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학부 병행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대충 이게 훑어보는 식으로만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9월 정도 되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0월에는 이제 2달 정도는 좀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제 공부량도 많이 부족했고 이제 공부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1차에서 떨어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졸업 후에 이제 1월부터 박수민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1년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 좌우명에 보시면은 뭐 된다 하면 진짜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에게 되게 주문을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었었고 또 이제 좀 이제 우울하거나 뭐 공부가 잘 안 되고 할 때는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다독거리고 이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 선생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제가 강조해야 할 부분들도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중요한 게 백지 쓰기. 이거는 진짜 계속 말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지 쓰기를 할 때도, 이제 처음에 딱 할 때, 백지 쓰기를 내가 얼마만큼의 양으로 하는지 정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임정을 보고, 이제 백지 쓰기를 할 때, 내가 간략하게 백지 쓰기에 대해서 틀을 잡아놓으면, 진짜 내 머리에는 그 간략한 내용밖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꼼꼼하게 책을 보고 이 정도는 내가 더 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면 더 많은 범위를 이제 백지 쓰기 할 양으로 제시를 해두고 내가 그걸 다 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놀이를 배우셨다고 했었었는데 뭐 놀이를 하면 놀이의 특성해서 놀이대 탐색, 놀이의 일, 놀이대 1, 레비의 놀이의 특성, 그 다음에 기본적인 특성 이렇게 하면서 진짜 꼼꼼하게 외웠더니 이번 시험에서도 놀이와 탐색의 비교에 대해서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를 한 친구는 앞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뺐었어요. 그래서 놀이와 탐색이 분명히 배웠던 내용이고 책에 딱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도 시험에 못 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버리지 마시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이제 백지 쓰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세부 내용이 또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혼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친구랑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하루에 한 영역씩 썼었고요.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기출을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그 진도에 나가는 부분이랑 기출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1월부터 계속 떠올리다 보면은 진짜 기출이 머릿속에 그냥 쭈루룩 생각날 정도로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은 이제 너무 중요하고 기출에 있는 지문도 중요하고 답도 중요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꾸준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요도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은데 아까 첫 번째 선생님께서도 목차 만들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개요도는 이제 박수민 선생님께서 짜주신 거에다가 가지수 저도 채워가지고 만들고 이거를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만들고 싶어서 저는 남아서 공부를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이제 타자를 쳐서 이제 개요도를 만들고 그걸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요도는 이제 이렇게 작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이제 보고 개요도를 보고 인출하는 거를 진짜 반복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뭐 샤워를 할 때도 머릿속으로 오늘 놀이 한번 해볼까 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제 개요도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임정 내용을 복습하기도 하고 뭐 잠깐 뭐 화장을 할 때도 이제 거울 앞에 붙여놓고 개요도를 보고 인출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유임정을 진짜 내 머릿속에 다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이제 해서 이제 압축해서 담아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도 마찬가지로 개론이랑 같은 방식으로 백지 쓰기 꾸준히 하고 개요도를 보고 인출하는 걸로 하긴 했는데 강론을 들어가게 되면
되면은 이제 양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못 외우지? 라고 이렇게 실망을 하시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기를 깎아내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다 외울 수 있고 이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믿고 이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피치 스터디를 했는데 이게 저희 때도 없었긴 했는데 저희 하기 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그 박수민 선생님이랑 수강생 분들이랑 스피치 스터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말로 내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냥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만나서 같이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너가 대답해라고 해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도 했었고 아니면 개요도를 보고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너가 발달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쭈루루룩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준 게 더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 스터디도 할 수 있다면 그냥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무조건 할 수 있고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스피치 스터디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기상 스터디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이유는 내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하기 싫어서 좀 뒤로 미루는 공부들 같은 거를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해설서 지침서를 읽거나 장학자료를 읽는 거를 내가 공부를 할 때 좀 빼먹을 수 있는 것인데 스터디를 하면은 그것도 같이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목소리가 그런데 제 특별한 공부 방법은 암기를 할 때 약간 포스트잇을 진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여기 사진 첨부하신 거 보면 유임정 표지에 보면 포스트잇이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포스트잇에 내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두문법도 엄청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회관계에 보면은 중강요대 해문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지? 라고 하시겠지만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응응 내규 1, 2 이렇게 해서 되게 웃긴 것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다 압축을 해놓으면 양이 엄청 많지만 내가 딱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이제 내용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서 두문법도 많이 활용하고 포스트잇도 엄청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복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복습도 계속 꾸준히 하는데 복습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습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 부분 좀 모르는데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고 체크를 해둔 부분이나 여기는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체크를 해둔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 내가 읽어보았던 내용이랑 이해한 내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할 수 있어서 예습도 정말 중요하고 복습도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임정 그리고 단권화를 주변에서 많이 하셔가지고 단권화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단권화를 따로 만들어야 되나?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지 쓰기 한 거 모으면 그게 단권화라서 굳이 따로 이제 뭘 예쁘게 글씨를 써서 단권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백지 쓰기를 모으는 것보다 그냥 저는 유임정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줄글이 있는 게 좋았고 더 꼼꼼한 글이 좋아가지고 그냥 유임정에다 다 백지 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였고 여기에 문풀 자료나 기출 자료도 함께 합치고 또 중요한 지문이나 발문 같은 것들도 해당하는 내용 옆에 같이 적어가지고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 기출지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구나 하고 이렇게 쭉쭉쭉 하니까 그 한 권을 읽으면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임정에다가 단권화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논술이 20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논술은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수민 교수님 기본반이랑 심화반을 둘 다 들었는데 직강을 일주일에 2번 오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인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면서 이제 밀리지는 않고 그 주차에 따라서 따로따로 했는데
하면은 되게 모범 답안도 많고 좋은 글귀들도 엄청 많아서 그런 것만 따로 모아서 이제 논술 노트를 저만의 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읽어보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적어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논술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개요도를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나만의 개요도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짜고 이 개요도에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요도를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 점점 단축을 시켜서 이걸 딱 보고 서론 이렇게 두 글자 적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봄, 동그라미, 결,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1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문장을 쭉 뭐뭐뭐 한다 이렇게 적지도 않고 그냥 딱 끝까지 조금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적어 놓으면 그 개요도를 보고 내가 그 내용을 부풀려서 이제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개요도를 이제 빠른 시간에 그 원하는 답을 딱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백지 쓰기랑 뭐 개요도랑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유임정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게 되고 문제풀이 반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암기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외웠던 게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 하고 되게 즐거워지거든요. 내가 암기를 그때 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암기도 같이 해야 돼서 약간 2배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드시더라도 해야 되는 암기 미루시지 마시고 바로바로 이제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풀이 때 점수도 높게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더 다르게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서 이제 문제풀이 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스터디를 구했어요. 그래서 직강 같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박수민 선생님 카페에 이제 누가 스터디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저희 합쳐서 이제 4명이서 스터디를 하면서 틀린 문제를 질문해서 대답을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저는 그 문제를 그냥 거기에다 푸는 게 아니라 따로 연습장에 풀었어요. 그래서 연습장에 풀어놓으면 여기에 내가 맞은 거, 틀린 거, 헷갈리는 거 이렇게 체크만 해두고 이걸 보면서 눈으로 쓱쓱 하면서 다시 또 풀어볼 수 있어가지고 맞았더라도 좀 더 답을 보완해야 되는 것들도 따로 다시 체크를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이제 여러 번 풀 수 있었고 또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구술로 얘기를 하면 틀린 문제가 진짜 오랫동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문제풀이를 할 때 저는 문제를 보고 답을 인출하는 것도 했지만 답을 보고 문제를 인출하는 방법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답이 되게 모범 답안이고 서술형이 되게 잘 적혀 있어서 이 답을 진짜 통째로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이 답을 보고 이 답이 어떻게 나온 답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에서 이 답이 나왔구나 라고 이제 역으로 인출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때 되면은 이제 암기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제 다양한 문제가 쌓이고 하니까 좀 더 편안하게 모의고사를 풀 수 있었고 근데 이때도 점수에 연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향상했는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그 다음 모의고사 때는 실수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 내가 진짜 완벽하게 공부한 부분에서는 진짜 다 맞아야지 이런 작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2차 할 때는 2차도 이제 박수민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지도반을 신청을 했어요.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반을 하는데 지도반을 하면 이제 수업을 한 번 할 수 있고 면접을 한 번 할 수가 있거든요. 엄청 떨렸어요. 지금만큼. 그래가지고 준비를 할 때도 엄청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경력이 없고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구할 때도 저랑 제 경력 없는 친구랑 경력 선생님 2분 이제 다행히도 같이 구해져가지고 4명이서 스터디를 하는데 저는 그냥 씩씩하게 하는 게 저의 무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씩씩하고 당차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준 걸 보니까 이제 강약 조절도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조할 부분은 강조를 하고 조금 목소리를 작게 해서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주고 수업을 좀 더 재미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그때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는 제 수업이 좀 더 원활해지고 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고 면접은 구상형도 있고 즉답형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을 지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딱 정해진 시간에 그 답을 딱 말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스터디원들이랑 우리 오랫동안 생각해서 답을 하지 말고 원래 정해진 만큼만 딱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바로 답을 생각해서 틀린 답이더라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했더니 이제 시간 조절은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면접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면접 점수가 엄청 낮아요. 제가 2차를 되게 조금 못 본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구상형을 잘못 구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대기석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상을 한 걸 하나도 읽지 못하고 그냥 즉답형으로 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구상이 맞았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이제 잘못된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침착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내 답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특별하게 집단 토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번개로 구해서 이제 모르는 선생님들이랑 함께 집단 토의를 하는데 엄청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만 알았고 저는 수면이랑 건강관리 방법이 제가 원래는 불면증이 없었는데 추시가 다가오면서 불면증이 엄청 심해졌어요. 왜냐면 1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5개월 만에 압축해서 배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또 욕심도 나잖아요. 추시라는 기회가 생겼는데 나도 잘해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뭔가 제가 학교도 조금 다른 데 다니다가 자퇴하고 늦게 들어간 편이라서 늦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임용이라는 거는 늦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 되면 그냥 내가 이인 거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었고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이제 스트레스만 관리되면 불면증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불면증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제 잠을 잘 못 자시는 선생님들도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아직까지 지금 2월이니까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한 발짝씩 가면은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저 달리기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집에서 도서관까지 달려가고 도서관에서 집에 올 때 달려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에 이제 아주 이렇게 힘든 체력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달리기를 하면 또 약간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뭔가 되게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자신만의 건강관리 방법도 하고 운동도 진짜 꾸준히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뭐 시간이 나면 이제 스트레칭도 조금씩 하시고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관리랑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어떤 카페에서 봤던 글인데 나는 오늘도 합격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진짜 친구들이랑 매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도 혼자 있다가 그래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자신감을 얻고 그냥 약간 마법 주문처럼 외우면서 되게 힘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좋은 글귀나 명언 많이 읽으시고 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두들 이제 힘들지만 이렇게 멋진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두 합격의 길을 걸으시길 응원하고 제가 너무 떨어서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